자, 역사 속 인물을 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된 패션 그놈 30화 시작합니다. 네, 어느덧 30화가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라요. 우와. 전 15화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쌤이랑 같이 만나서 우리 막 미팅하고 같이 식사하고 맞아요.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럼 벌써 7개월이 된 거야. 30주. 응. 되게 7개월이 오래됐다. 넘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좋지도 않은가 봐. 너무 좋죠. 맞아. 네. 하나도 안 좋아. 이상한데? 쌤 변했어. 그런 방송 많이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키워줬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네. 둘 다 아니에요. 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키운 것도 아니야. 네. 혼자 컸고요. 가끔 배고프다 그럴 때 젖동량 정도 했지. 맞아. 자, 우리 어쨌든 30화까지 했는데 300화, 뭐 400화까지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오늘은 지난 시간 말미에 살짝 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은 막장 인생 의자왕. 짜릿합니다. 기다렸던 주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삼천궁녀요. 의자왕이 막장인 건 맞습니까? 그게부터 사실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삼국사기나 이런 데에 적혀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당나라가 이제 백제 쪽으로 오잖아요. 나중에 네. 와가지고 그 원래 그 사비성 인근에 있는 그 정림사지라고 네. 하는 절에 보면 석탑이 있어요. 되게 네, 유명한 그쵸, 유명하죠. 백제 미를 상징하는 네. 석탑인데 거기에다가 글씨를 조각을 해놨어요. 거기 그 석탑에다가 글씨를 네네. 쪼아놨다고요. 네네. 그 이제 이 정벌을 했다. 당나라 정벌군들이. 네, 당나라가 백제를 정벌했다라는 이야기를 저걸로 하는데 거기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약간 의자왕이 정치를 네. 잘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석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이런 사료들에도 조금 말년에 헷가닥했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진짜 막 개막장으로 치달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었느냐? 그거는 아마 신라가 나중에 네. 백제를 멸한 다음에 그 정당성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과장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의자왕이라고 하는 인물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볼 여지가 좀 남아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남아있는 역사적 그걸 다 믿으면 안 되네요. 왜냐면 승자의 역사니까. 네네네. 역사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초거든요. 기초.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료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 사료라는 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역사서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 거는 역사 연구는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을철 자외선과 마스크 착용 등 각종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내 피부가 고민되신다면 피부의 품격을 높이는 코스메틱 아이세라 프리미엄 팩으로 관리해보세요. 피부톤 개선, 모공 관리에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끈적임 없는 제형과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와 미네랄의 황금 비율로 피부결 개선은 물론이고요. 피부 컨디셔닝제가 무려 57.84%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한 보습 관리와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약해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사몰 소노코스.net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진행 중인 이벤트와 혜택 꼭 확인해주세요.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자, 이게 쓸데없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품 퀄리티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제품군을 만드는 또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소노코스 아이세라는 딱 이 클렌징 폼, 머드팩 그리고 수면팩 요 세 가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데도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쓰다가 또 다른 거 써보려고 많이 떠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이 3종
세트가 충분하다는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라는 증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쌤도 지금 원래 엄청 탔었는데 오늘 약간 색이 돌아왔어요. 일주일간 열심히 쓰셨나요? 네. 2번 정도 썼습니다. 오. 네. 2번 정도 썼더니 사이판 원주민이었었는데. 네. 많이 좀 빠졌어요. 근데 피부가 그냥 좋아졌어요. 아니, 네. 그거 쓰면 피부는 제가 피부가 원래 정말 안 좋았는데 네.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가지고 네. 이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알겠습니다. 같더라고요. 자, 수분 관리 그리고 각질 관리 네. 소노커스 아이세라의 3종 세트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적립금 지급 이거 아깝잖아요. 네. 사실 때 꼭 할인 받으시고 할인 혜택 이벤트가 1, 2, 3, 4, 5, 6까지 있어요. 네. 뭐 친구 초대하는 것도 있고 공유해서 할인 받을 수도 있고 재구매하시면 또 깎아드리고요. 네. 정기 배송 할인도 있지. 회원 등급별로 또 추가 할인 있지. 마지막으로 연극 초대 할인까지 네. 있습니다. 예, 연극을 볼 수 있게 티켓을 네. 또 이벤트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셔서 어떤 이벤트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제품도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소노커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자, 청정 제주의 마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욱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세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크림 네이버에 마치구름 검색해주세요. 네. 자, 보습 끝판왕 마치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치구름만 검색하셔도 제품이 나오고요. 자, 그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제주 마유만 이 원재료를 저희한테 사장님이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마유 진짜 그게 좋죠. 네, 마유 진짜 좋더라고. 이게 그냥 마유만 발라도 상처받 약간 그 각질 일어난 피부나 건조한 피부에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유의 효능을 설명하려다가 1년치 별명이 생겼거든요. 네. 그 일본에서 마유를 굉장히 좋은 재료로 인식을 해요. 보습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뭐라고 하죠? 뭐 온천. 일본의 온천. 온천. 이런 데 가면 꼭 마유 크림이 비치가 돼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요. 거기 갔다가 제가 가고시마 별명이 생겼잖아요. 이거 설명하려다가 왜 거기를 온천을 갔어? 그러니까 가고시마를 누구랑 갔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만큼 좋습니다, 여러분. 절 마치 구름 희생하고.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을 위해서 저 한 몸 던졌습니다. 진짜 좋아요. 마유 크림 꼭 한번 써보세요. 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이 마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비즈왁스나 피부에 더 좋은 성분들까지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게요. 네, 여러분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꼭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이었습니다. 이제 건강하면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맛과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도담쌀 방탄칩. 방탄칩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탄수화물 철벽 방어입니다. 그 비밀은 남다른 쌀에 있는데 이 도담쌀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도 불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계약 재배 품종입니다.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하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탄칩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남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특허 출원 기술인 압축 팽화 공법을 사용했어요. 뻥튀기처럼 쌀을 튀겨서 부풀린 형태로 부피만 크고 포만감이 낮은 게 아니라 고밀도로 압축하고 구워서 굉장히 얇거든요. 근데 포만감은 더 높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꿈 잡화점 검색해 주시고요.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완료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5개 사면 5개를 더 드립니다. 총 10개가 배송되는 기존 프로모션 있었는데 2배가 됩니다. 동일 가격에 10개 구매 시 10개를 더 드려서 총 20개. 오우야. 20개가 12,250원. 이러면 도대체 한 개 얼마인 거야? 어렵죠. 자, 네. 일단 한번 싸다는 거.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역사 뇌피셜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도담살 방탄칩 2주째 광고하고 있는데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그때 좋은 기억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 안 드셔보신 분들 처음 광고할 때 이번 기회에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에 더 큰 할인 혜택으로 돌아왔으니까
꼭 한번 이번에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아기도 이거 도담살 방탄칩 좋아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죠. 네. 네. 저희 가족 다 좋아해요. 네. 제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네.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방송 사이사이에 텀이 엄청 짧아요. 그럴 때 이거 먹으면 확 배가 불러서 네. 포만감이 있더라고 확실히.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 간식으로 너무 좋다고. 건강에 어머니가 좋으니까. 투병 중이셔서 간식 같은 거를 잘 못 드셨는데 네. 요거는 드시더라고. 그 댓글 올렸던 게 나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고 맞아요. 그 합성 첨가물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아이들도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그런 건강 간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냥 맛으로 드셔도 충분하고요. 그렇죠.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너무나도 맛있는 도담살 방탄칩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사실 백제라 그러면 신라 하면 떠오르는 확고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화려함. 그리고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그 호전적이고 기계 지난 시간에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근데 백제는 그 사이에서 좀 애매한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주의, 중용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백제. 백제. 어떤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틀리면 알아서. 야, 내 거에 얹어가지 마. 나도 지금 말해놓고서 맞나 싶어서 지금 불안한데 너까지 얹으면 내가 어깨가 너무 무겁다. 아니, 고구려는 뭔가 센 느낌이 있고 신라는 뭔가 예쁜 느낌이 있고 백제는 뭔가 호리호리한 느낌이 있어요. 호리호리. 호리호리는 그러니까 뭐야? 뭔가 막 그 저번에 제가 뭐랬지? 학자? 아 학자랑 호리호리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도대체? 아, 내가 호리호리해? 여기는 약간 만만해? 여긴 실장 느낌 아니에요? 여기 진짜 진짜 어디 실장이야? 어디 실장을? 현장 뛰는 사람 느낌. 여기 학자. 그 한국사기에 보면은 거미불로 화이 물친가?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네. 아무것도 아닌 이게 건데. 백제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 꾸안꾸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미불로 뭐 그런 느낌이죠? 그냥 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비아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신라에 비해서 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고 뭐가 뭐 있는 거 내실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이런 느낌은 사실은 비난일 수도 있죠. 비아닐 저도 수도 있죠. 백제에 대해서 떠올려 보라면은 일왕이 백제에서 건너왔다 이 얘기한 거 그런 거 그런 거 정도? 뭐 칠지도 어. 아니면 뭐 저 향농, 백제 미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는 후백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 견훤 이거잖아요. 네.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저희 쪽에 남아 있거든요. 한국 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네.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단 신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확고할 수 있는 건 신라가 1000년 동안 있었고요. 네. 땡땡치고 통일이라고 하는 업적을 이루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고할 수 있죠. 네. 근데 고구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근두근 되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기록이 없어 근데 네. 고구려. 네. 백제는 발굴이 됐나요? 네. 백제가 좀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뭐 스스로가 남긴 역사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다 불탔고. 뭐 있었는데 불탔거나 아니면 아예 남기지 않았거나 남겨놔. 모르겠고. 근데 지금 경주는 발굴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일신라 네. 그런데 한성백제 그 사비 이런데 그만큼 발굴이 됐나? 안 사실 됐죠.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목은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 일종의 정통성을 따라온 거지 백제라는 격가지를 우리는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발굴을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서미시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애매한 그러니까, 거예요. 예. 애매한. 왜요? 그냥 뭐 돌고 마치 돌아 너의 결국엔 답변과 같다. 돌고 돌아 결국엔 내가 맞네 이런 느낌이라 기분이 이렇게 좋네요. 또 이렇게 또 내가 맞네. 저는 그렇게 우리도 돌고 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결론 내리 백제는 송섬이다. 쟤도 요즘 포지션이 애매하거든요. 있는 듯 없는 듯. 시사평론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바로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뚜렷하구나. 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 지금 근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강대국의 무엇인가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지. 나름대로 백제는요 잘 나가는 나라. 고구려의 맞아요. 영향을 못 갖췄지. 예, 고구려의 영향을 못 갖추고 네네네. 신라의 화랑 같은 이런 힘은 백제는 애매한 그런 거죠. 근데 이 시기 백제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이
세미나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학술대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큰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키워드를 하나 정해달라. 백제 하면 뭔가 제목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백제 전체를 다루는 세미나였거든요. 자기네들끼리도 몰라요. 잘. 신라 하나로 키워드 할 수 있는 천년 고도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다거나 제가 본 건 백제 미소. 뭐 이제 그 그런 정도예요. 거예요. 미소요? 네, 불상에서 나오는 웃는 게 예뻤대요? 그렇죠. 왜냐면 그 좀 약간 말씀한 약간 호리호리한 그 미소 그것이 이미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국가가 그 이미지라는 건 좀 이상하죠.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네.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평가할 때 넓은 땅땡이 아니 뭔가 큰 업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백제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명확히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대국이었어요. 왜냐? 외교를 정말 잘한 나라.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뭐 동북아의 허브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백제 이야기를 할 때. 네. 왜냐하면 문화를 백제를 중심으로 동북아가 공유해요. 예, 밑에 있는 뭐 중국의 남조 보통 이제 남북 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조 네. 쪽에 있는 나라들이 백제랑 많이 친하거든요. 네. 거기 있는 나라들이 백제 쪽에 이렇게 물건을 전해주면 뭐 문화를 이렇게 전해주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화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흘러갖고 우리가 다 일본한테 전해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문화라는 건 다 같이 흐르는 거예요. 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중간 중국과 일본과 거기 이제 이때 당시에 백제 입장에서 옆에 있는 가야 신라도 다른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연결하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였어요. 굉장히 외교에 능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고구려 그 광개토왕 얘기할 때 네. 아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올 때 왜랑 가야랑 애들 이렇게 팀 해가지고 연합군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려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신라를 친다거나 이런 거를 되게 잘해요.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근초고왕 시기 이때 이런 그 외교술이 굉장히 빛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근초고왕 때는 거기에다가 거의 유일하게 싸움을 잘하는 저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저기 이제 황해도까지 황해도랑 이제 평양 인근까지도 차지할 정도로 전쟁까지 이제 좀 잘했었던 시기가 이제 4세기경. 근데 백제를 잘 보면은 우리가 평야지대, 곡창지대 예를 들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백제 영역이라고 맞아요. 말해요. 네. 잘 보면은 고구려나 신라 쪽은 아니에요. 한강 유역 그만큼 지금 말하는 전라도 쪽.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쪽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어디가 중심이지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그리고 기벌포 또 나중에 장보고 이런 완도 이렇게 해보면 교통의 중심지가 어디냐 사실 거기들이에요. 그럼 신라의 교통 중심 이건 애매하죠. 애매하죠. 고구려의 교통 애매하죠. 근데 백제는 그걸 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바꾸면은 이거 진짜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국가, 허브국가 이거를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아무튼 그만큼 되게 잘 나갔었던 나라입니다. 근초고왕 때까지.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끝무렵까지 이제 쭉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광개토왕 자체가 백제를 주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크게 한번 눌러놨죠. 그리고 장수왕 때 그거를 쭉 이어서 나가고자 아예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한성을 영역화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이름이 계로왕인데 이때 괴로워서 게로왕인데 이 네. 사람이 여기서 목이 잘려 죽죠. 장수왕한테. 왕의 목을 잘랐다고요? 지금의 그 뭐냐 어디죠? 그 호텔? 신라 호텔? 아니요. 아니. 광진에 있는 그 워커힐. 워커힐. 네. 워커힐 바로 옆이 아차산이에요. 네. 거기가 뷰가 끝내줍니다. 거기 뷰가 거기 죽어요. 우리 서울 할 때 했잖아요. 네네. 아차산에서 한강이 굽이치는 걸 보면서 죽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 제일 좋은 뷰. 거기까지 도망치다가. 거기 산성이거든요. 북쪽 경계에 있는 산성. 갈 때 가더라도 한강뷰 한 번은 괜찮잖아. 뭐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마지막에 본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었던 왕 중에 라스트 하나예요. 리버뷰로. 네, 리버뷰로 네, 죽게 되고 그 이후로 한 100여 년 정도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웅진으로 내려오는데 네. 공주. 이때는 거의 암흑이죠. 암흑기입니다. 왕이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왕권이 그렇죠. 주변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는 아직까지 왕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 조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세력들과 어떻게 동맹 관계 조금 넘어선 정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을 실질 영역화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교과서에 근초고왕 때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그렇죠. 영역화되어 있는 지도는 잘못된 지도. 그렇죠. 이 시기는 아직까지도 그 마한에 남아 있는 그런 여러 소국들이 독자적으로 남아 있었던. 근데 개기지는 않고. 네. 근데 계로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영역을 충청도로 옮겼으니 네. 얘네들의 왕권이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그런 귀족 지역에 있는 애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죽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거의 100년을 합니다. 네. 그런 상태로 어떻게 보면 진짜 쩔이었었던 네. 시절. 이런 말하면 신라 전공자들이 조금 짜증나겠지만 그래도 신라보단 세요. 그래도 신라보다 그래도 그래도 신라보다 신라는 셉니다. 뭐 싸움을 안 하는데요? 왜? 신라는 기본적으로 촌뜨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왜냐? 일단 중국이랑 가깝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위치상으로. 위치상으로.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한 인식이 있어요? 그건 나중이죠. 통일신라이고. 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아직 이제 마립간 이때 이 정도 되면 이제 왕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가 선택하는 게 뭐냐? 네. 우리는 고구려에 밀려서 이렇게 왔고 니네랑 신라 니네랑은 조금 싸우기는 했지만 니네 언제까지 고구려의 그 속국으로 살면서 찐따처럼 살 거야 라고 해서 꼬시죠. 낮의 동맹. 그렇죠. 그게 그 유명한 낮의 동맹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신라랑 백제가 서로 친하게 여기서부터가 의자왕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왜? 고대 국가의 전쟁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었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감정에 치우친 전쟁이다. 감정입니다. 이 낮의 동맹이 깨지게 되는 순간부터가 이 백제의 어떤 그런 분노 게이지가 쌓이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자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가 고구려는 신라한테 문화적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했어요. 자기들 살기도 바빴고 아무리 그 광개토대 왕국이 했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너무 늦은 거지. 사실 신라는 왕제도 늦고 중국식 완제나 이런 거 문화적 영향이 너무 늦. 그러니까 그 촌뜨기란 말이 사실 맞는 거고 뭐. 중국어를 모릅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를 몰라요. 아, 중국어를? 네. 그 정도로 멀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리적 개념을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멀리 있는 나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신라는. 그러면은 저기 일본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영향이 너무 적었고 그거는 대부분 백제나 고구려. 특히 백제는 문화적 영향에 전면에 있었고 그걸 전환해 주는 게 신라 쪽으로 전환해줘. 그러니까 낮의 동맹이 형성되는 거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백제가 선택을 하는 게 낮의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도 가야 외 이런 애들이랑 또 엄청 동맹을 맺어가면서, 왜냐면 옛날에 이제 근초광이 잘 나갔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남조에 썼던 양나라랑도 더 적극적으로 지내고, 그거를 상징하는 왕이 누구냐면 무령왕이고. 무령왕릉 혹시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무령왕릉. 그 무령왕이 무령왕릉 때문에 유명한 왕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백제의 그 중흥 부흥 다시 한번 일으킨 문화적 전성기. 네. 양나라한테 책봉을 받을 때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이때 당시는 중국에 책봉받는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 고구려보다 책봉의 등급을 높게 받은 적이 없었어요. 장군으로 보통 받거든요. 아, 장군으로밖에 못 받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당연히 그렇죠. 네. 거기는 진해 나라가 황제고 짱이니까. 근데 보통 고구려는 대장군 칭호를 받아요. 근데 무령왕 때 처음으로 고구려가 장군 칭호를 받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장군 칭호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게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외교력을 그만큼 올렸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G7에 뭐 포함되냐 안 되냐? 뭐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책봉을 뭐로 받느냐가 외교력의 힘이거든요. 네. 이때 이제 대장군을 받는 거거든 무령왕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중흥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요 시기가 되면은 신라가 조금씩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네들도 이제 진흥왕 때거든.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우리가 신라의 전성기라고 얘기되는 그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시기예요. 왕자를 붙이는. 그다음에 이제 법흥왕도 보면 이제 율령반포 똑같잖아요. 율령반포 뭐 불교 승인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불교 공인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나름대로 신라 입장에서도 우리도 좀 살아 이제 그래가지고 책봉을 한번 받아보려고 네. 중국으로 이제 가겠다. 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나제 동맹이거든. 백제랑 약간 티격태격 약간 분위기가 묘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어쨌든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신라한테. 법흥왕 때. 네. 그 신라가 그 백제한테 니네 그 책봉 받으러 갈 때 우리도 좀 아 패키지로 같이. 같이 가자라고 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새끼들 이용하면은 더 높은 급 받을 수 있겠는데? 밑에 얘가 깔아주니까 그렇죠. 한 단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록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라가 중국말을 못해서 통역을 해줬다고 돼 있어요. 백제 사람들이. 백제 애들이. 근데 아마 아예 못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아마 이런 거죠.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친구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인사드려 이렇게 하는데 직접 말하려고 하면 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얘가요 신라라는 애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얘네 우리 속국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세워놓고 바보 만들었네. 완전 찐따를 만든 거죠. 아. 얘 우리 속국인데 얘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신라는 그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못한 거죠. 왜냐 황자 앞에서 지들끼리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백제 고현정 됐네. 사이 놔두고 영어 쓰고 막. 뭐 그럴 수 있고. 네네. 고현정 씨 미실이지 미실. 미실 됐네 미실. 미실 신라잖아.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틀린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때 조공 책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책봉을 해줄 때 끝만큼 선물을 줘요. 책봉을 해주는 이 황제국에서 니네 대장군으로 임명해 줄게라면서 그 급에 맞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신라한테는 선물을 해줄 만한 게 없는 거죠. 속국 데리고 왔던 거니까. 그래서 진짜 완전 초라한 거를 들고 법흥왕이 빡치죠. 뭐야 이 새끼야. 책봉 받아라 그랬는데 너 뭐 받아왔어? 너 완전 개어접한 거 받아오고 선물도 완전 신발이 같은 걸 받아온 거예요. 가끔 받아오겠죠. 그 신라 수학여행 가면 애들한테 팔아먹는 머루 다래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개 싸구려 그거. 맨날 엄마 아빠한테 맨날 사다 주잖아 그거. 사실상 설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신라 애들이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직접 교육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서 대가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제 동맹이라는 게 조금씩 불안해져요. 근데 중간에 약간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애들이 가야 애들인데 얘네도 머리가 좋아. 이때 거의 보면은 타짜예요 다. 서로 다 외교의 타짜라고 믿어요. 서로 타짜인데 사실 백제는 곽초룡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막 국제회의 열고 이러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가야 애들은 땀만 품고 있고. 결국 사실 그래서 가야는 신라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김유신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막 그 백제는 자기가 외교에 승리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 실제 곤이었던 신라는 이미 저기 아귀 고구려랑 이미 그 밀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백제는 그걸 몰라요. 나제 동맹을 슬쩍 깼네요. 배신 때렸네. 자기네들은 왜냐면 무령왕 때 한번 그거 했으면 이때가 성왕 때거든요. 되게 싸움 잘하고 나름 잘 나갔기 때문에 외교로도 자기네들은 이미
우리는 외교 타짜지. 야 우리가 옛날에 왜 가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양나라 이렇게 하고 다 해놨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신라가 다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라를 좀 무시하고 있었겠지. 그 완전 개무시죠. 완전 개무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같이 고구려를 쳐요. 실제로 같이 연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쳐서 한강 유역을 먹습니다. 네. 같이. 근데 이거예요. 한강 유역을 왜 그렇게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강이 모든 나라한테 꼭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어서가 아니라 다 달라요. 그렇게 배웠는데. 네.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에 장수왕이 여기 한번 혼내주려고 광개토왕이 혼내주려고 왔다가 장수왕 때는 실질 영역화한 땅인 네. 거고요. 백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토로서 회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전략적 위치정 네. 그런 건 없는. 왜냐면은 사실 양나라로 가는 길은 너무 많아요. 영토 회복 차원에서 네. 백제는 거기 한강 아니어도 배 타고 가면은 네. 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포가 많아요. 원래 내 거였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고토 회복입니다. 복수입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어떠냐? 저기로 가야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보시면 그러네. 아시겠지만 남한강을 거슬러 사야지 이천 여주 쪽으로 올라가야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나머지 땅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 네. 왜냐하면 문경세제 넘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서 가기 개빡셉니다. 너무- 그래서 너무 빡세요 거기가. 신라한테는 전략적 그러니까. 위치가 있었어요. 한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위쪽은 고구려로 막혀 있고 그렇죠. 밑에 쪽 옆쪽 밑에 쪽은 가야랑 백제로 막혀 있으니까 옴짝달싹 못하니까 이게 뭐 숨통을 트이려면 한강 유역이 근데 필요하겠네요. 한강이 넓잖아요. 어. 배로도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학교에서도 아직 말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고구려와 신라가 밀약을 해가지고 그냥 고구려가 내줬다라는 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고구려가 그래 니네가 먹어 백제가 먹느니 네. 그렇게 밀약을 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한강에 지금의 서울부터 해가지고 한강이 빠지는 여기 김포 이 지역은 네. 백제가 먹습니다. 어. 전쟁을 해서 네. 그다음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딱 차지하는 곳이 어디냐면 상류예요. 한강의 상류. 상류. 상류 그래서 그게 백제랑 신라랑 서로 네.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같이 한강은 차지하는데 네. 하류는 우리가 가. 상류는 신라가. 네.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이 필요한 거는 상류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죠. 하류 때문에. 하류 중국으로 나가는 하류가 필요한 그렇죠. 그래서 이 나제 동맹을 깨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가 성왕이었는데 네. 이 성왕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이것도 사실 말이 많아요. 역사의 미스터리죠. 네, 그거. 미스터리인데 그게 뭐냐? 전쟁 중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중간에 있는 자기 친위대 한 40명만 데리고 갑자기 그냥 그 신라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가요. 아 정예 40명만 데리고. 네. 그냥 호위대. 호위대만 끌고 신라가 실질 영역화하고 있는 쪽으로 가서 죽어요. 목이 왜냐하면 잘려 죽습니다. 매복에 걸려갖고 죽여요. 진짜. 아니 외교 단판을 짓고 싶었나? 아니에요. 그게 아마 아들이 태자가 구원하러 갔다 얘기는.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구원하러 빠르게 그러니까 가려다가. 빠르게 가려고 좀 최소 인원으로 해서 가다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왕이 네. 밑에 애들을 특공대를 시키든가. 네. 그것도 또 직접 너무 허술한데? 가다가 죽어요. 목이 잘려 죽어요. 아, 다들 이렇게 왕들이 다 직접 나서 이렇게 하나의 피가 흘러. 김승현 씨.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죠? 그 백제 왕들은 굉장히 뭐 판단이 잘못되나 왜 이렇게 직접 가서 그냥 목이 잘려서 네. 목이 잘려. 그리고 왜 이렇게 왕들 목을 그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자르면 안 되지.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진짜 복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복수 혈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게 뭐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는데 사료에 적혀 있기로는 성왕의 목을 잘라서 신라 궁궐을 할 때 미장을 해요. 그 계단에다가 대돌 밑에다가. 네. 그 계단에다가 목을 넣고 시멘지를 한 거죠. 밟고 다니. 밟고 다니라고. 아, 성왕의 목을 밟고 다니라. 너무하네. 야 그래도 동맹이었는데. 너무 잔인한데?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 되게 신라는 외교를 굉장히 치사하게 하는 그러네. 야지네. 치사하게 하는 양아치야. 나라예요. 예. 뒤통수 친 거거든요. 세게 한번 뒤통수를 친 거죠. 생뚱맞게 지가 기생집단에다가 말목 친 것처럼 네. 엄한데 화풀이하고. 그래서 성왕의 목을 자르고 한강을 처음으로 실질 영역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왕을 잡으면 뭐 다 네. 잡으니까 네. 썩. 그때 이제 진흥왕 우리가
그 신라의 중흥을 만들었었던 왕이라고 하는 이제 진흥왕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이 잘린 성왕의 4대 손이 의자왕이에요. 이게 쭉뭐 멀다면 먼데 네. 4대 4대조 손이면은 할아버지인 거죠. 네 위에. 번째 네, 위에. 순조인가? 그러니까 이 4대를 내려 야그뭐 진짜 어이없네 쟤. 야 사실 좋은데 5번째일 순 없어. 대단한 애야 쟤. 그치? 대단해. 되게 그거를 진지하게 얘기해. 왜 손주면 외가의 손주인가? 이런 느낌인 거잖아. 친손주면 친가의 그렇지, 사볼리. 손주인가? 이걸 되게 친근해서 4대 손. 사볼리 대단하다 사볼리. 4대 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4대 손으로 내놓는 동안 아마 서로는 백제와 신라는 원수예요. 이제 원수가 된 거죠. 원수예요. 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 건데 옛날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잘 없죠.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왜냐 왕을 죽이지도 않고 왕을 데려갈 뿐이지 음.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잖아요. 게다가 태자까지 데리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죽인 다음에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면서 이 신라와 백제는 서로 원수가 된 거거든요. 이때부터를 뭐로 부르냐면 이제 통합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를 이제는 예전까지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성도 이렇게 탈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다거나 농사도 잘 짓는 뜬들을 누가 많이 먹냐 이 정도인 거지 서로를 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로 쓰는 거야. 네.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광개토왕도 굳이 백제랑 신라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었지만 멸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사건으로 백제는 신라를 이제 멸하려고 합니다. 이제 멸망전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쟤네를 다 쓸어야 돼요. 근데 뭐 신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치고 오는데 이제 이 전투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요즘의 몇몇 연구자들은 삼국통일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신라의 백제 병합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를 병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싸움의 끝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정해져 있었던 거였구나.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한가운데 있었던 왕이 의자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자왕이 출생에 좀 미스테리가 있어요.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아빠는 무왕이에요. 아빠는 무왕인데 백제 무왕. 엄마가 누구냐면 엄마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2명. 무왕의 부인이겠죠. 네. 아 근데 보통 아빠를 모를 수는 있지만 엄마는 낳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모른다. 아. 나 깜짝 놀랐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난 또. 아 사볼리 오늘 사령구동입니다.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했네요. 찐빵키가 늦게 와요. 죄송해요. 야, 너의 입장은 엄마를 모른다는 거 배부른 사람이 그냥 처음에 와서 다 네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방송은 진짜 오프로드로 가네요. 자 선화공주. 한 명이 그렇죠. 신라의 선화공주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삼국유사에 그 마동이와 논일다가. 네네네. 서동 선화공주 네, 설화 서동이요. 서동이요. 네네. 서동이요? 네. 알아요 진짜?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마케는 애가 신라로 가가지고 애들한테 만 원어 주면서 네. 노래 불러라. 선화공주님이 맞드는 애랑 마케는 애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았다. 요거 소문 내라. 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평왕인가 그 왕이 둘이 결혼해라. 네. 라고 해가지고 마치 근데 이후에 이제 서동이 무왕이 돼서 나제 동맹과 버금갈 정도의 무슨 신라와 백제 간의 무슨 좀 결혼 동맹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둘은 원수예요 지금 서로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공주랑 노래 불렀다고 지금 갑자기 결혼을 해? 결혼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왕비가 도대체 누구냐? 혹시 그 익산에 그 전남 익산. 미륵사지 네네 어이구. 아빠 고향. 아, 네. 그런 거 아시는 미륵사지 가보셨나요? 미륵사지. 들어봤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 이렇게 한 허물어져 있는 그 미륵사지를 해체했죠. 해체를 해가지고 밑에 그거를 캤더니 네. 사료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를 만든 그게 오른쪽 것만 털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탑을 만든 사람의 신상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택시 이때 백제 쪽에 되게 잘 나가는 귀족 그 성씨 중에 사택시라는 성씨가 사택이 있는데 성씨구나. 네, 사택이라는 성씨입니다. 네. 사택홍 사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성씨인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제 무왕의 왕후이자 좌평 사택 적덕이 세운 사택 적덕의 딸이 세운 절이다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왕의 왕후가 사택씨네? 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된 거죠. 선화공주가 아닌 거죠. 선화공주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사택선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택선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택씨는 유명한 집안입니다. 백제에서도 유명한 집안.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의자왕은 사택 가문의 이 부인의 아들이겠거니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근데 이거를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익산 미륵사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쌍둥이 탑이에요. 근데 동쪽만 털었다 그랬잖아요. 네. 서쪽 탑을 아직 털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선화공주도 아마 똑같은 내용이 있었을 거다. 백제 무왕의 왕후이자 누구 뭐 신라 누구의 딸인 선화공주가 세운 탑이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왕비가 왜냐면 둘일 수도 왕비가 있다는. 둘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이긴 해요. 의자왕의 엄마가 누구냐가.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누구냐를 알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시기에 정치 관계가 복잡했다라는 거 정도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정통성 문제, 네. 태자들끼리 경쟁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어. 그거를 좀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자 책봉을 너무 늦게 받아요. 의자왕이 네. 30이 넘어봤습니다. 서른이 넘어서 굉장히 늦게 봤네요. 굉장히 늦게 봤어요. 아까 담덕이 18세 19세라고. 태자 책봉 받은 건 13살, 14살 때죠. 그렇죠. 미리 담덕은 받았죠. 완전 왕이 다르네. 된 게 17, 18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의 지 아빠 죽기 전에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추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신라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다 사고 쳐가지고 이 무왕이 신라 공주랑 결혼을 했고 실제로 네. 결혼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고 만났고. 쳐가지고 애를 낳았고 원수인 신라 쪽에 핏줄이 있어서 태자 축복이 늦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해요. 네네. 근데 아마 그러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이 설화 자체를 좀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당대의 귀족 집단들 왜냐하면 성왕이 그 4대조 때 한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여기 귀족들이 서로 누구 왕 시키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그냥 왕권이 강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자왕이 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왕이 그렇게 됩니다. 설이 네. 넘어가지고 태자식봉 된 다음에 왕이 됐는데 이 초기의 기록만 놓고 보면 의자왕은 굉장히 성군이에요. 초반엔 잘했군요. 여러 가지 정치를.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해동증자. 네. 당나라의 해동증자라고 소문이 났다. 아빠한테 효심이 깊고, 예, 엄마 아빠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그다음에 해동의 증자다. 증자가 아마 공자의 여러 예. 네. 그 제자 제자 중에. 중에 예. 효심이 깊었던. 그래서 이 해동의 증자라는 네. 표현을 쓰는 공자가 거고. 신뢰했다는. 근데 이거 사기죠. 해동증자요? 아니 사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죠, 뭐 소심 그렇- 있는 척. 네네. 왜냐 저희가 늦게 됐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신뢰할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장 인생은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랑 전투를 하면 다 이깁니다. 다 이기고 거의 한 40여 개의 성을 탈취를 해요. 그때 백제랑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대야성이라고 하는 네. 성이 있어요. 네. 진주 쪽 진주 마산 진주 합천 정도? 합천 정도. 보통 합천이라고 보통 봅니다. 네.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경남 뭐냐면- 합천? 경남 합천이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백제에서 합천 지나면 경주예요. 경주 앞까지 먹은 거예요. 거의 다 간대. 거의 앞까지 먹은 겁니다. 조금씩 동쪽으로 이렇게 동진을 하면서 이렇게 먹은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하성의 성주예요. 김품석이라고. 그 유명한. 네. 개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개인가요? 일단 일단 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파이팅 넘치는. 네, 그렇죠. 부하의 부인을 부하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 쓰레기. 애예요. 그래서 이 부하의 그 탈취당해서 와이프를 탈취당한 그 부하가 배신을 쳐요. 아 빡칠만 하죠. 성문을 열어버리죠. 그래서 성문 열고 그다음에 의자왕한테 들어와. 여기 식량 창고 여기입니다. 그래갖고 거기 불 태우고 질러, 이런 질러. 애예요. 아 와이프 뺏기면 그런 법도 하지. 아, 충분히 그럴 수 그 있죠. 정도 충분히 빡치죠. 그래서 의자왕이 음. 대하성을 함락시키고 네. 이 김품석이하고 와이프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그 와이프가 왕족이었구나. 그 와이프가 김춘추의 태종 무열왕의 딸이었어. 너무 센데. 세죠. 야 이거 완전 드라마인데. 막장 드라마인데. 이때는 물론 왕은 아니었습니다. 김춘추 이제 왕족이긴 했지만 유력한 왕족이었죠. 유력한 네. 왕족이었죠. 근데 아무튼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사위는 개끼죠. 아니 딸 놔두고 다른 부인 취했어.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 딸이 어떻게 보면은 이 김품석이 때문에 죽은 거지만 의자왕이 죽인 거예요. 의자왕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서로 완전 원수가 되는 거죠. 의자왕 입장에선 4대조 할아버지를 죽인 나라. 목을 잘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라 입장에서는 왕의 딸을 죽여버린 나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네, 의자왕의 전성기입니다. 네. 전성기예요. 싹 해가지고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대하성 찍고 네. 쭉 가면 돼요. 합천까지 왔고 좀 올라가면 신라고. 그렇죠. 뭐 자기가 그 뭐냐 직접적인 복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공주도 한 명 처리했고. 처리했고 이제 기세 하여튼 등등이네 이제. 기세 등등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 친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말을 잘 안 들어요. 당나라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당나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후방을 당나라 입장에서 이제 고구려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수당 물론 이거 나중에 뭐 이것도 저희가 다루겠지만 수당 전쟁 하면서 네. 지금 당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를 쳐야 되는데 그럼 백제가 밑에서 후방에서 도와주면 참 좋거든요. 근데 신라랑 싸우느라 정신없구나. 그 원수였었던 고구려랑 의자왕이 협약을 맺고 신라를 같이 쳐. 근데 이 모습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당나라 후방 지켜달랬는데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절묘하게 이용하는 게 신라가 되는 거예요. 김춘추가 가가지고 백제 쟤네 못 믿습니다. 우리랑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의자왕의 어떤 그런 성적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건데 태자가 그 왕자가 너무 많아요. 왕자가 많다는 거는 사실은 이때 무슨 세욕이 넘쳐서일 수도 있지만 왕권이 빈약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다 줄대는 거예요. 왕건처럼. 왕건처럼. 귀족들이 다 줄대는 거예요. 얘랑 우리 집안이랑도 결혼해야지. 그리고 애를 무조건 낳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씨 뿌리는 기계처럼 됐구나. 네. 힘들었겠다. 태자가 근데 힘들진 않았어. 나름 좋은 것도 있었겠지. 힘들진 않아. 태자가 바뀌어요. 태자를 미리 책봉을 해놨었는데 네. 태자 이게 부여융 부여씨거든요. 얘네는 융이라고 하는 애에서 효라고 하는 애로 태자가 바뀌어요. 아 왕이 진짜 힘이 없었나 보네. 그렇죠. 이게 주는 의미가 이런 거죠. 그 말은 융내 집안 얘네 쪽이 좀 외가 쪽. 이게 쇠락했고. 되고 효 쪽이 뜬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한국상이었나 상국유사인데 그 성충일화 네. 여기까지는 하나 이제 붙여지는 거죠. 네. 그 거의 백제 개백 전에 마지막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에 빠지셔서 직언을 한 거죠. 각각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딱.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했는데 얘를 옥에 가둬버리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놀았다. 이게 이제
의자왕을 좀 어떻게 암군으로 묘사하는 전형적인 네. 어떻게 보면 그 암군을 묘사하는 여러 클리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신라 통일 이후에 나온 그럴 수도 있는 설명들일 테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성충이 아마 부여 융쪽 계열이었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력 교체가 되면서 네. 얘를 이렇게 묶어놨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묶어두고 근데 이제 이 성충이 계속 직언을 해요. 곧 온다. 네가 당나라랑 너무 이러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게 신라 애들이 당나라랑 이렇게 해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오른쪽 신라 쪽으로는 저기 이 뭐 그 황산 이쪽을 넘지 못하게 하고 당나라가 올 때는 기벌포에 정착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를 직언을 하고 죽는데 실제로 그 군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백제 때. 그러면서 이제 막 진짜 중신이었는데. 네네네 그런 이제 설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그런 얘기를 했다. 아 성충이 했는 대로 했으면 이게 잘 됐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게 뒤에 붙었는지 진짜인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18만 13만 당군과 5만 신라군이라고 하거든요. 걔네가 이제 해가지고 사비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비성으로 이렇게 쭉 18만 군이면 뭐냐 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광교토대왕이 신라 보낼 때 5만 군 나왔잖아요. 근데 그 3배 넘는 인원이었으면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10만이 넘어가면 보급이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당나라가 기벌포에 넘어왔는데 보급이 계속 수당 전쟁에서 이쪽이 깨지는 이유가 보급이 안 돼. 더 계속 깨지고 우리가 100만이라고 하죠. 100만은 유지를 못합니다. 보급이 그 이상 돼갖고 그래서 14만도 최대로 보냈는데 보급을 누가 신라가 보급했던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의 보급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연하죠. 측면인데 네, 아무리 당나라 군대였다 그렇죠. 할지라도. 네. 왜냐면 백제가 우리가 이게 신라한테 이게 나당 연합군에 망해서 그렇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700년을 이어간 나라인데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가 힘든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의자왕은 결사항전합니다. 그렇죠. 결사항전을 해요. 네. 사비성을 지금 가보시면 전투에 용이한 성은 아니에요. 물론 방어에 이렇게 용이한 건 아니죠. 방어가 아예 안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사비성이 어딘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렇죠. 사실은. 네. 아무튼 근데 방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천의 요새는 아니었다. 네. 네. 천의 요새는 웅진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성백제에서 뺏겼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왕궁이 있었던 데가 웅진이거든요. 후웨이. 자연스럽다. 걔네가 어떤 곳에 왕실을 지었겠어요. 이제 침략을 안 당할 천의 요새에다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웅진성이 굉장히 전투하게 용이한 곳이 거기로 들어가요. 네네. 거기로 이제 의자왕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웅진성의 성주였었던 네. 이 예식진이라는 얘네가 배신을 치죠. 아 성주들이 문제네. 네. 몰락하는 데는 밑에 사람들이 먼저 문을 열어버리는. 이 예식시 이 가문이 나중에 그래 당나라에 네.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귀족 가문으로 성장하는 네. 아 줄타기 했구나. 출타기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이 태자랑 같이 의자왕이랑 들어가지고 소정방한테 넘겨버려. 아 그대로 그냥 떠서 그냥. 실제로는 싸움에서 진 건 아니죠. 네. 사실 그냥 배신당해서 배신당했은 거죠. 진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항전했으면 어떻게 버틸 만한. 근데 왜 그러냐? 쫄쫄 뭉쳤으면은. 왜냐하면 그 뒤에 백제 부흥운동 군이 사실은 뭐 수만 이상이 그럼요. 했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실제로 제대로 붙었으면은 사실은 쉽게 못 가요. 견디기 들어갔으면은 보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고. 백제는 또 엄청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네. 왕이 잡혔다는 것 때문에 백제가 네. 몰아쳤어요. 내부 단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떠가지고 넘겨서 이렇게 좀 허무하지만 백제가 망해요. 네. 근데 한 사람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죠. 김춘추가 네. 넘어오는 거예요. 왜 원수잖아요. 딸 죽인. 네. 딸을 죽인 싹 하고 네. 넘어옵니다. 그리고 치욕의 패전식을 회전식을. 치욕이 이제 패전식을 하는데 네. 저기 소정방이랑 네. 그 김춘추랑 상석에 딱 앉아서 싹 앉습니다. 그리고 의자한테는 밑에 하단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아 의자왕인데 마지막에 네, 의자보다. 의자. 너 의자. 그리고 딱 한마디라 이게 모든 거를 다 함축하는 표현이죠. 술 한 잔 따라. 따라봐. 아. 야, 그때도
야, 그때 똑같네. 아니, 범죄. 야, 불안 붙지 마. 불안 붙지 마. 그렇죠. 이거 그때도 술 한잔 따르라는 거는 완전 그 굴욕이네. 신화처럼. 술 한잔 따라봐라 그러고 어. 의자왕이 술을 따라줍니다. 아, 예, 김춘추한테 술을 따라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하예를 네. 받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이랑 신하들이랑 같이 당나라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당나라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네, 죽어요? 죽는 거? 그냥? 죽는 거는 그냥 죽어요. 그냥 뭔가 근데 아마 화병으로 죽지 않겠지. 빡쳐서 죽었겠지. 빡쳐서 그지. 다 된 밥이었는데. 네. 이게 거의 앞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뭐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당나라에 네. 잘못 보인 것도 있었고 예 그러면서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쓰여진 거죠. 마치 의자왕이 말년에 백제를 말아먹은 왕. 그렇죠. 그래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게 삼한일통이라고 하는 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삼한일통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게 만들어진 이후에 의자왕에 대한 안 좋은 기록들이 이제 첨가가 되기 시작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삼천궁녀 이야기인데 그렇죠. 아들이 많다. 삼천궁녀 이야기는 당연히 허구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산에 3,900가 갈 수가 없어요. 3,000명 못 쏜다면서요? 네, 못 써요. 아예 아마 거기 산성을 다 에워싸서 산 300도 막 300도 힘들어요. 힘든데요. 인간 띠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거는. 그리고 동시에 떨어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경사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리고 3,000명이 만약에 죽었으면은 서로 압사당해서 죽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더 그렇겠네. 그렇게 해서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궁녀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궁에 있었던 일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만 아예 자체는 그냥 이건 무슨죠? 무슨 노래 가사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시조. 예, 시조. 조선 예. 시대 때 시조에 나오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낙하면 조그만해요. 낙하면 한 30명 쏘면은 꽉 찹니다. 아니면 그냥 삼촌 한 명이랑 궁녀 한 명이 아주 삼촌 두명 떨어졌는데 삼촌 궁녀였는데 이게 말이 이제 와전되면서 삼촌 궁녀가 됐을 수도. 좀 네. 생각해보니까 좀 불쌍하네요 의자왕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 망국의 군주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뭐 자기가 누명을 쓴 외교적인 건데. 실책을 했어. 내 치에서 실패했어. 그 부분은 맞죠. 그렇죠.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네. 완전히 개새끼가 된 거는 다른 문제인데. 근데 사실 운도 없었네. 운이 없었죠. 네. 우주의 기운이 의자왕을 향하지 않았었네. 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김춘추를 향하고 있었네. 그렇죠. 세상은 김춘추를. 그러니까. 4차원의 공간이 어디서 한번 열린 그- 거야? 그 혹시 그 의자는 뭐 무슨 의자? 뭐 의미가 뭐예요? 의자 이름이에요. 자기 원래 이름. 자애로울 자자 뭐 이렇게 그 네, 의롭고 자애롭다라는 네. 뜻인데 네. 이것도 원래는 왕은 죽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왕 이름을 이렇게 네. 말해주는 거거든. 그 사람의 업적과 관련해서. 네. 광개토왕도 마찬가지고 네. 장수왕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네. 의자왕은 의자왕의 업적을 기려줄 수 있는 다음 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지. 이름에다 왕자 붙여서 그냥 의자왕이. 원래 이름이 의자예요. 아 의자구나. 네네. 부여의자네. 부여의자. 알겠습니다. 아 그동안 좀 이 의자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는 거를 오늘 이 네. 강의를 통해서 좀 알게 되네요. 미안하네. 네. 아, 미안한 것까지. 아니 오해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네네네네. 오해했던 부분 사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망이네 삼천궁녀가 실제로 없었다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존경. 3,000명 때문에요? 어. 3,000명. 살아생전 그렇게 외롭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네. 외로웠겠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자왕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